네,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술영론술 수학 파트 수학 강사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받으신 프린트물 중에서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펼쳐주셔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약술논술에서 수학 범위는요. 공통 범위인 수원, 수투에 관련된 평가입니다. 근데 첫 줄 보시면 문항수 상위 밑에 보시면 국민대 고대세종 미적분 출제 써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연계에서 미적 들어가는 학교 두 군데밖에 없어요. 국민대랑 고대세종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신 반영도도 많이 낮은데요. 요것도 제가 뒤에 이제 한 학교를 가지고 왔어요. 상명대 가져왔는데 설명드릴 때 예제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제 범위는 수능 특강의 수원수투, 그리고 수능 완성의 수원수투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늘 설명을 드리거든요. 일반 수리논술과 다르게 학교 서술형 정도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머님들이 서술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예제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잘 정리 아까 큰 A3로 주셨는데 요건 이제 수학을 조금 더 집중해서 정리한 간단한 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인쇄 상태를 아까 확인했는데 여기 아주 슬며시 음영이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상명대학교, 서경대학교, 그리고 을지대학교 음영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요 세 개 학교 수능 이전 실시입니다. 수능 이전. 라고 했더니 어머, 학교 이름 왼쪽 옆에 별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보건계열 실시학교입니다. 별점 들어간 학교들 보건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보건계열을 넣고 싶다. 어디 학교 추천하시냐? 그러면 이제 저 중에서 쓰셔야 되고, 그리고 수능 이전 학교는 특별히 체크를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추천드립니다. 이제 수능 이전은 특히 재학생이잖아요. 전부 노리셔야 돼요. 자,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윤모 보기 전 아이들 대박 칠 거야. 걱정 마 엄마 이러고 갔는데 돌아오면 못 보잖아요. 그쵸? 똑같은 마음. 수능 전이 딱 되면 애들이 왠지 이번에 수학이 엄마 잘하면 이길 것 같아가지고 쓰긴 썼는데 보러 안 갈래 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 학교들. 자, 수학은요 크게 시험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단답형이냐 단답 서술이냐.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단답형 학교에는 국민대랑 상명대 두 개밖에 없죠. 이 두 개 말고는 전부 다 단답 서술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가 차이가 있나요 하면은 여기는 제가 프린트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앞을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수리논술이에요. 일반 수리논술. 이게 일반 수리논술 쭉 이렇게 쓰는 형태인데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될 단답 서술형은 이 정도만 쓰면 돼요. 이 정도만 우리 학교 서술형. 그러면 국민대학교는 단답형이라고 했는데 단답형 학교는 뭐예요? 이렇게 답 쓰는 거. 말 그대로 답만 쓰면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없고 우리는 이렇게 5줄 내지 6줄만 작성을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쓰는 연습을 시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제가 여기 이렇게 밑줄 그어놨죠. 요거는 우리 키워드 채점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술은 풀서술이 아니고 키워드만 들어가면 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이렇게 서술을 했을 때 이 말이 언급되면 플러스 3점. 이 말이 있으면 플러스 3점. 그 다음에 답이 있으면 플러스 4점. 해서 10점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사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게 아닌가요? 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답은 구할 수 있는데 얘네를 못 써요. 그럼 아까 이 문제가 10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답만 맞게 되면 4점만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 오답 형태가 위에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이 아이가 답이 맞아요. 답이 맞는데 7점밖에 못 나갔죠. 왜 그러냐면 조건을 쓸 때 뭐의 판별식이요? 이거 이제 수학적 용어인데 판별식을 쓸 적에는 무조건 방정식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말을 뺀 거야. 그러면 수학적 표현이 틀렸잖아요. 그럼 점수가 안 나가요. 10점 만점인데 점수가 여기서 떨어져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수가 깎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봐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별 첨삭이 전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뒤에 보시면은 단답형 합격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라고 많이 물어보셔서 이거 이제 작년 국민대 기출 문제예요. 보시면은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구하시오,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얘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랑 조금 달라요. 아까 여기 옆쪽 편에 답만 쓰면 됐던 애들 있죠? 그거랑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애는 서술 못할 것 같아요. 저 이거 시킬래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계산 실수 나면 점수 다 나가요. 아까 그 친구는 는 0에서 계산 틀려도 점수 나갔잖아요. 얘는 빵점. 아셨죠? 그래서 단답형을 하시는 이제 학교가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국민대랑 상명대. 이 두 학교는 계산 실수에 대한 과정 점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틀리면 시점 다 나가요? 그래서 구성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2.2점, 여기까지 3.3점, 2.5점 이렇게. 그래서 1번 틀렸다고 해서 2번, 3번 맞아도 가져갈 수는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도 이제 상명대, 요 주변에서 많이 보죠. 보시면은 얘도 A, B, C 해서 점수만 딱 있고 어미를 보시면은 구하시 5 하고 끝났잖아요. 단답형 학교입니다. 서술을 평가하지 않아요. 맞으면 맞고 계산 실수하면 부분 점수 없이 그대로 끝. 이렇게. 그럼 단답 서술은요. 이 두 학교 뺀 나머지는 다 단답 서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가천대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요. 가천대학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총 10점 만점에서 키워드 점수 배우면 된다고 써놨고요. 어미를 보시면 과정을 서술하시오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답뿐만 아니라 과정 점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부분 점수를 안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추천드리는 학교 중에 을지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을지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계 점수 당연히 있고요. 과정 점수 들어가고 이 학교도 잘못된 수학 표현에 대한 감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그럼 학교별로 하나씩 뜯어서 한번 봐볼게요. 학교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올해 일단 제일 문의가 많은 동덕여대를 가지고 왔는데요. 동덕여대는 아직 예상 문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 아까 쉽게 설명해서 단답형인지 단답 서술형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예요. 현재는. 그래서 언제 뜨나요? 7월 정도에 예상 문항이 뜹니다. 그럼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정보를 나눌 거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최저 기준은 2합 6으로 작년에 원래 2합 7이었어요. 기존에 수리논술로 2합 7을 모집했었는데 갑자기 하나 올렸습니다. 시험요약 미발표고요. 시험식이 11월 28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2주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동덕여대는 추천드리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로 직후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특징은요. 올해 신설로 일단 관심이 높습니다. 여자인 친구들은 지금 이쪽 학교 관심 많이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준비시키실 때 한 장 정도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험 특징에서 하나 딱 거슬리는 게 있다고 하면 수학을 하나 넣어요. 여기 보시면 수학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수학 1, 2가 아니고 수학이요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다가는 1학년 수학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1학년 다 맞추지 않을까? 안 그래요. 진짜 안 그래요. 좀 이따 국민대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국민대에서 작년에 순수 1학년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 그 1학년 친구들을 풀잖아요. 다 맞아요. 고3 친구들 풀잖아요. 다 틀려요. 매직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와요.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보면 그 단어를 안 써요. 수능에서. 작년에 국민대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집합을 이렇게 준 다음에 필요 조건이 뭐예요? 충분 조건이 뭐예요? 막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애들 머릿속에 그 조건이란 말 자체가 이미 증발. 그래서 직접 물어보진 않겠지만 집합 표현을 가져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우리 1학년 도형. 애들 진짜 못해요. 어머님들도 혹시 아시나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애를 싹 모아주세요. 이거 뭐게요? 원이에요, 원. 중심이 있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싹 모으면 원이 되잖아요. 그쵸? 이런 표현을 몰라. 우리 친구들이 고3이 돼도 이게 원의 점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다 틀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능 끝나고 시간이 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도 여기 쓰는 학교 친구들은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네요. 학교 대비 포인트에 제일 마지막 줄이 키포인트인데 보시면 여대 중에서 같은 날 시험인 학교는 2대밖에 없어요. 보이세요? 뭘 뜻할까요? 2대는 수학을 포함해서 2합 5를 맞춰야지 붙을 수 있는 학교예요. 근데 우리 여자인 친구들은 수학을 포함하기 때문에 2대를 못 가요.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해요? 2장을 씁니다. 동덕 하나, 2대 하나. 그래서 떨어지면 내가 성적을 봤는데 이 수학 포함 2합 5가 안 돼? 그럼 여기를 보러 오고 2합 5를 맞춰? 그럼 2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그 경쟁률은 가짜다. 거기는 분명히 허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첫 시행이기 때문에 경쟁률 딱 뜨면은 무조건 100몇 대 150대 몇 이렇게 뜰 거예요. 쫄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 절반은 겹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절반은 우리 최저를 못 맞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 관심 많으신 학교가 국민대죠. 우리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과탐만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자연계 지원인데 근데 사탐을 응시해요. 못 쓰나요? 쓸 수 있어요. 근데 최저를 사탐으로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국어 듣고 국어, 수학, 영어에 사탐 뚱뚱 봤어요. 그래도 지원은 할 수 있어요. 뭘로? 국어 3, 수학 3 떠서 2합 6을 맞추면. 이건 가능. 괜찮으시죠? 근데 우리 아이가 국어 2가 떴는데 사탐이 운 좋게 4 딱 걸렸어. 그리고 나머지는 말을 못해. 그래도 2합 6이죠. 못 넣어요. 그래서 최저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게 과탐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과탐을 꼭 볼 필요는 없지만 최저를 그러니까 탐구로 맞출 거면 과탐을 봐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나와요. 우리 아이 수학 과통 봐요. 자연계인데 써도 되나요? 물어보세요. 자유죠. 안 된다는 얘기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풀 수 있냐는 거지. 저 진짜 궁금해요.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미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학생이면 조금 추천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밑으로 쭉 내려와 주시면 학교 특징에 자연계열 미적분 위주 써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시험 문제가 10개 나옵니다. 2개 국어, 8개 수학, 8개 중에 2개가 공통, 6개가 미적. 무슨 느낌인지 오셨죠? 공통 다 맞고 붙을 건데 안 돼. 절반 이상이 미적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적 공부를 시키셔야지만 여기를 쓰시는 게 맞아요. 당연히 파이널 준비 들어가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개념 공부는 조금 스스로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학교 쓰실 거면요. 공통에 보시면 계산 실수 시간 조절 관건 써있는 거 보이시죠? 계산 실수 밑줄 한 번만 쳐놓으시고 단답형 다시 한 번만 강조 드릴게요. 계산 실수하면 점수 득점이 안 됩니다. 자연계열은 미적분 정도가 합격 정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밑에 써놨어요. 미적분 학습 정도가 중요하다. 뒤에 보시면 갑자기 머리 아프죠? 제가 타이핑한 거예요. 타이핑하면서 기왕 타이핑하니까 우리 어머님들 잘 보실 수 있게 빨간색으로 해야지 했는데 프린트가 흑백이라 진짜 연하게 나갔어요. 죄송해요. 걔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중요해요? 실경쟁률입니다.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연한 친구 있죠? 연한 친구를 기점으로 왼쪽으로 3번 더 갈게요. 1번, 2번, 3번. 이쪽에 있는 게 어머님들이 수시 지원하고 사이트에 뜬 경쟁률. 봤더니 112대 1이요. 네, 작년에 그랬어요. 지금 이제 112가 기계공학이었거든요. 그 바로 옆에 볼게요. 실질 경쟁률 써있는 거 보이세요? 요거는 학교에서 공개한 그날 시험 보러 온 학생들. 절반이 나가요. 왜 나갔을까? 스스로 수능 최저가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옆에 봤더니 실질 경쟁률 옆에 응시자 기준이 있는데 얘는 뭐예요? 라고 하시면 이런 애들 있죠. 엄마 하나 더 맞으면 3등급이야. 근데 요게 내가 잘 확신이 없어. 틀리면 4야. 최저가 맞추면 되고
아니면 안 돼.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럼 어머님들 마음에 혹시 모르니까 일단 보러 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친구들 다 나가 떨어지고 최종이 그 연한 색깔. 그래서 국민대 경쟁률 높아서 써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엄청 많은데 의미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경쟁률 크게 의미 없어요. 내가 허술일 수도 있고 내가 최종 못 맞출 수도 있고 갔는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정석에 맞춰서 최저 기준 맞추고 수능 문제 풀 수 있으면 지원하는 거예요. 경쟁률 의미 없습니다. 충원은요? 충원 원래 안 빠져요. 논술 전형은 원래 충원이 안 돌아요. 원래. 왜 약술만 그런가요? 그럴 리가요. 약술이 그나마 빠지는 거예요. 이거 왜 드리냐면 꼭 수시 지원할 때 다시 어머님들 전화 오셔가지고 작년에 충원동 학과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여기 다 써놨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민대에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옆에 보시면은 이것도 연하게 나갔던데 고1 수학 개념 다시 점검하세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고 국민대에서 올해 작년 거 결과를 내보내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에 넣어놨는데 거기 이 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점검을 꼭 해달라. 그럼 그 위에 있는 표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살짝 아파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열심히 보라고 했는데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24학년도 6월 모의 평가 20번이요? 그럼 우리 수능 공부도 같이 시키고 원래 수능 공부 시키고 계셨잖아요. 그럼 요 기출까지 봐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는 단원별로 대표 기출 문제가 하나씩 실려 있습니다. 원래 책이 그래요. 그럼 그 기사 변형돼서 출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수능 특강에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한 문제도 빠짐없이 열심히 보자라는 얘기예요. 제가 공통된 건 다 드러낼게요. 드러내고 제일 많이 질문 나오는 거 클라우드 공학 모집하나요? 올해 모집 안 합니다. 아예 모집에서 빠졌어요. 클공 없어요. 시험 문제 개수가요. 원래 15개였어요. 근데 13개로 축소되었어요. 시험 시기는 다른 학교랑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 학교 특징에 두 번째 거 제가 일부러 다 써놨어요. 보건계열 중에서도 간호학과, 치위생, 응급구조까지 다 갖고 있는 학교 드물거든요. 그래서 가천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 말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특정 빈출 단원 고난도 문항 연습해야 돼요. 우리 이제 가천대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매해 들어오는 친구들이 점점 나아지는 친구들이 들어와요. 원래는 좀 성적이 낮았는데 왜 그래요? 어머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어머님들도 가천대에서 사실 잘 몰랐다가 갑자기 요즘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쵸?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입결이 올라가고 입결이 올라감에 따라서 변별을 갖춰야 되니까 한 문항 정도 어려운 게 나옵니다. 13문제를 왜 줄였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걸 실어놨는데요. 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을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에 앞에 두 자리만 빼서 보시면 돼요. 앞에 두 자리만. 그러면 지금 대부분 10, 11, 10, 11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작년에 아이들이 15문제 중에 맞춘 개수예요. 합격자들의 맞춘 개수. 그러면 15개 중에 어차피 합격생은 10개에서 13개 사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천대 입장에서 굳이 15개를 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빼고 11개에서 13개로 지금 출제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저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처음에 들었냐면 뭐야, 시간이 같고 문항수가 줄어들면 난이도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가이드 영상에 입학사정관님이 나오시면서 갑자기 이 표를 쫙 띄우면 아닙니다. 저희가 줄이는 이유는 내도 안 봐서 줄이는 거예요. 왜냐면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난이도 유지한다고 합니다. 난이도 유지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연습 많이 하는 친구들은 이제 점점 맞출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 옆에 보시면 가천대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채점 기준인데요. 그 중에 수학 파트를 보시면 맨 밑에 줄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용어, 기호를 사용한 표현. 이거 당연히 애들 다 쓸 줄 아는 거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요. 신기한 게 국어라고 하면 열심히 문장을 써주거든요. 수학이라고 하면 숫자만 써요. 문장을 안 써줘요. 어떻게 해요? 전후 관계를 밝히기 위해 갑자기
fx 값이 뭔데 해놓고 동그라미를 치고 화살표를 당겨서 답을 씁니다. 처음에 이게 그 아이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한 80%가 지금 문제를 그렇게 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수능이 그렇잖아요. 답만 내면 되잖아요. 자기만 알아보게 썼던 버릇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점수 아까 보셨죠? 답만 나가요. 답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정해야 됩니다. 상명대학교인데요. 자, 교과 얘기를 여기서 드릴게요. 상명이 교과 10이에요. 그래서 보통 교과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아이는 안 됩니다. 약수를 쓰는데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이러면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자, 상명대는 보통 학교 중에서 교직이수가 되는데 약술로 뽑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상명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보시면 되고, 국교, 영교, 수교, 교육학 전부 다 뽑고요. 밑에 문헌정보 컴퓨터과학 식품영양 써드렸어요. 왜냐면 문헌정보 뭐예요? 우리 학교의 사서 선생님들 됩니다. 식품영양이 학교 급식실에 계시는 영양 선생님들 전부 다 저기 출신이세요. 학교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교직이수가 돼야 돼서 일반 식품영양보다 이렇게 교직이수 되는 데가 조금 더 입결이 다 높아요. 그래서 이거 미리 알으시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단답형 학교여서 학교 대비에 계산 실수 일어나면 좀 치명적이다. 그치만 장점은 수능 이전에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 상태상 응시를 안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상명대학교 입결이고요. 제가 거짓말 친 게 아니고 내신 등급 보라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내신 등급 평균이 다 454545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많이 안 깎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추가 합격률 보시면은 추가 합격률 거의 없는 학교예요, 여기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넣을 때 경쟁률이 막 150대 1인데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보러 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서경대.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하거든요. 어머님들도 집에 가시고 싶으신 것 같아서 빨리 갈게요. 자, 서경대는요, 밑으로 쭉 먼저 당겨주세요. 당겨주시면 아이들이 서경대를 가고 싶거나 가서 만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행정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행정, 아동 청소년 교육 이런 거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격증 학과들이 존재하더라입니다. 그치만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도 머뭇거리는 것 중 하나, 대비 포인트 보시면 편식 공부 불리합니다. 국어랑 수학이랑 출제 비율이 동일해요. 수학만 잘하는 친구가 쓰면 떨어져요. 편식 공부하는 친구들은 쓰면 안 돼요. 그치만 밑에 제가 하나 넣어놨죠. 재수생 응시가 적어요. 준비는 여기 학교는 특이하게 문이과 상관없이 시험 문제가 전체 동일합니다. 국수, 수수 똑같습니다. 그 다음 장엔 성경 입결인데요. 뭐 다른 거는 말씀드릴 수 없고 요것만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 예비 번호. 자, 아까 말씀드렸죠. 논술은 애당초 충원이 돌지 않습니다. 근데 22, 31, 8 보이시죠? 충원까지 충분히 돕니다. 작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그 전년도도 그랬어요. 우리 서경은 충원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어쨌든 내년에 수능이 바뀐다고 하니 올해 한 놈은 데리고 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 한 놈이에요. 추천드려요. 그래서 편식하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외대 글로벌은 수학만 보는 학교인데요. 이건 짧게 넘어갈 거예요. 이거 말씀 왜 드리냐면 외대 글로벌이라는 인지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세요. 이거 괜찮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이합 4를 맞출 수 있어서 저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한국 외대 쓸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 이합 4 맞추면 서울 캠퍼스에 자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과가 하나예요. 랭귀지 앤 AI라는 과가 하나 있어요. 이합 4 맞추고 시험 유형은 글로벌이랑 똑같아요. 약술 논술이에요. 완전 좋은 거 아니에요? 이합 4 맞춘 애들을 까서 봤더니 논술 점수 몇 점이게요? 만점입니다.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캠퍼스는 추천 안 드리고 글로벌 캠퍼스만 추천을 드리는데요. 글로벌 캠퍼스 이번에 힘을 좀 뺐어요. 작년에 1합 3에
한국사 4 했더니 세상에 만족한 애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바꿨어요. 한국사를 슬쩍 드러내고 2개 합 6으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맞추고 시험 준비하면 가능성 높아요. 왜요? 라고 하면 우리 가천 동형이라고 아까 선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 진행하는 모든 모의고사 가천 동형인데 가천 문제보다 쉽습니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전에 서경대 말씀드릴 때는 편식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가 내 뜻과 상관없이 편식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를 쓰는 거예요. 여긴 수학만 나오니까. 자, 그 다음 표가 놀랍습니다. 진짜 찐 마지막이에요. 외대표인데요. 이거 천천히 보시고 얘가 중요해요. 얘가 뭔데요? 여러분들 거는 흑백이어서 제 건 컬러여서 컬러를 봐주세요. 보시면은 하늘색 보이세요? 진짜 경쟁률. 8대1이에요. 8대1. 그럼 위에 건 뭐예요? 일단 차례대로예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지원했을 때 보이는 경쟁률. 그럼 그 다음에는요. 보시면은 수능 최저 등급을 미충족한 인원이에요. 2합 6을 못 맞춘 애들이겠죠? 작년 기준 1합 3. 그러면 그 밑에는요. 아까 실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결시한 애들까지 다 드러냈더니 8대1이에요. 해볼만 하죠. 이제부터는 제 자랑 타임인데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창피하니까. 작년에 이제 우리 친구들 수업했잖아요. 그래서 파이널 모고 때 문제를 냈어요. 야, 이거 다 니네 싫어하는 함수잖아. 이러면서 냈는데 바로 관청대 기출. 보이시죠? 문제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애들 모아놨고요. 우리 친구들 삼각함수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 공부 엄청 시켰더니 똑같은 형태의 분수로 나왔어요. 국민대, 작년에 말이 많았던 첫 시행학교. 이지만 예상문항집 보면서 야, 이거 꼬라지. 각변환하는 건 무조건 나올 거야 했는데 바로 각변환의 활용 문제로 튀어났습니다. 예상 문제까지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36대, 우리 간호학과 있는 학교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심지어 2밖에 차이 안 나죠. 2배 하냐 안 하냐. 똑같이 나왔고 절대값 들어가면 아이들 포기하거든요. 절대값 같은 거 나왔죠. 그래서 더 어렵게 시키면 어렵게 시키지 쉬운 문제로 공부시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애가 제일 마지막에 실어놨는데요. 을지대 문제인데 형태 똑같은데 너네 이런 표현 안 봤잖아. 공부해야지. 그래서 실어놨는데 이 표현만 드러내고 쉽게 나왔어요. 요거 공부했던 애들 뭐야 풀려고 할 때 문제가 끝났네 이러면서 끝나겠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시키고 있고 문항 공부 열심히 저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모의고사 올해 수업을 이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문항들로 지금 채워놨고요. 시즌 1, 2 작업은 이미 끝났어요. 여러 단계에 걸쳐서 검수받아서 모의고사 만들어 놨으니 그걸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믿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런 것들로 수업을 할 거고요. 저희 수업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실전 시험을 80분 먼저 봅니다. 6시에 와서 시험부터 딱 실시를 해요. 하고 나면은 10분 쉬고 이어서 국어 키워드, 수학 키워드 해설을 해요. 그러고 마무리하고 가는 건데 요 사이에 이제 우리 조교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개별 첨삭을 전부 다 합니다. 개별 첨삭을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해서 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관리는요. 아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복습 영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전회차 복습 영상이 나갈 거고요. 아까 띄워드린 것처럼 답안에 대한 개별 첨삭도 당연히 나가고요. 그리고 부족한 개념이 있으면 추가 워크, 추가 프린트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채워드릴 거고 강담 첨삭이라고 해서요.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 특강 시험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들한테도 이렇게 문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문제는 풀 수 있는데 과정이 좀 부족한 친구인지 과정은 열심히 쓰는데 뒤쪽 단원이 빠져 있는지 이런 거 중간중간 확인하실 수 있게 계속 문자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앞뒤로 클리닉을 진행을 해도 부끄러움 많은 친구들은 질문을 안 해서 이제 카카오톡 오픈톡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질문을 올려놓으면은
제가 질문을 실시간으로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 수강생 후기예요. 작년에 이거 받고 눈물 흘릴 뻔했잖아요. 아니, 앞에서 대화 한마디 안 해주던 친구들이 이렇게 길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하기 좀 그러니까 열심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민 많이 하시기보다는 아까 이제 국어 끝나고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저 수능 수업도 하고 내신 수업도 하고 논술 수업도 다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멈추면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관성적으로 하던 거니까 쭉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부모님들도 이번 해는 좀 단호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김진영이었고요. 저도 아이들 오면 성심성의껏 한 명 한 명 다 붙잡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